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가 31일 양양에서 개막해 5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양양에서 도민체전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대회라는 상징성이 더해졌습니다. 수준 높은 클래식 축제가 펼쳐집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평창 개촌 클래식 축제가 개촌 클래식 공원 일대에서 오는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춘천 국제레저대회가 개막했습니다. 다양한 레포츠를 선보이는 이번 대회는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영동고속도로 불호날씨 조성 사업이 오는 2027년 임시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 지역 최대 체육 행사이자 화합의 큰 잔치인 강원도민체육대회가 31일 양양에서 개막했습니다. 양양에서 도민체전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대회라는 상징성이 더해졌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원 도민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봉송 출정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주자들이 대회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성화봉송에 나섭니다. 양양군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도민체전에 성화봉송 주자로 참가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고요. 도민체전 참가하는 선수 및 임원진들 아무 사고 없이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지역 최대 체육 행사인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가 31일 양양에서 개막해 5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저마다 지역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 종목별 경기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양양종합운동장에는 각지에서 온 선수단과 응원단을 환영하는 이른바 웰컴 마켓이 열렸습니다. 양양 지역 특산품부터 먹거리와 공예품 등이 다채롭게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양양을 찾아주시는데 웰컴 마켓에 오시면 또 많은 분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또 맛있는 먹거리와 또 볼거리, 즐길거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먹고 또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대회에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선수단 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특히 양양군 개청일에 도민체전을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대회라는 상징성이 더해졌습니다. 양양군과 양양문화재단은 이번 주말 양양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에서 각종 공연 행사와 야외 사진전 등도 마련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친절하게 양양 군민이 얼마나 친절한지를 강원도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뻗어가는 양양에서 하나 되는 강원의 힘입니다. 제59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오는 6월 4일까지 이곳 양양종합운동장을 비롯해 양양 지역 25개 경기장에서 종목별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인구 2,000명도 안 되는 평창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는 매년 야외 클래식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평창 개촌 클래식 축제인데요. 해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 연주자들과 오케스트라 팀 등 화려한 출연진으로도 유명한데 축제 마지막 날에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이다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해발 700m 고랭지 채소밭과 실개천 사이에 대형 공연장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날 개막한 개촌 클래식 축제 별빛 콘서트를 앞두고 무대 장치와 악기 등 점검이 한창입니다. 클래식 공원 일대는 각종 먹거리와 체험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모두 나와 축제 준비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렇게 명품 축제로 이렇게 거름다기까지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우리 마을이 좀 이렇게 아름답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개촌 클래식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야외 클래식 공연입니다. 축제는 지난 2009년 폐교 위기의 개촌초등학교가 전교생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면서 작은 음악회로 출발했습니다.
2015년 국내 대기업 재단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지원을 받아 대형 축제로 발돋움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 연주자들과 오케스트라 팀 등 화려한 출연진으로 해마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막 첫날 피아니스트 거장 백건우를 시작으로 이진상, 조성진 등 국내 유명 피아니스트들의 공연이 이곳 개촌마을 별빛 조명 아래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한 별빛 콘서트 사전 입장 신청은 이미 매진됐지만 축제장 주변에서 자유로운 관람이 가능합니다. 개촌마을 곳곳에서는 클래식의 이해를 돕는 특강을 비롯해 지역 예술인들의 상시 공연도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축제의 제일 큰 특징은 야외 공연이에요. 그래서 이제 컨셉은 클래식 세상 속으로 낭만적 휴가, 그런 컨셉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편하게 이제 공연을 관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디밭에서 뭐 눕던지 앉던지 그리고 뭐 먹거리도 이제 뭐 생맥주를 드시거나 와인을 드시거나 그런 것까지도 이제 허용을 하는.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은 기본, 봄밤의 시원한 바람과 시냇물 흐르는 소리, 밤하늘 가득한 별까지 덤으로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축제는 일요일인 오는 2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요즘 휴일이면 스케이트보드, 서핑 등 다양한 레저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일원에서는 인라인 스케이트, 수상스키 등 이색 스포츠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춘천 국제 레저 대회 현장에 전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장에 형형 색깔의 고깔이 놓였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 선수가 고깔 사이를 화려한 스텝을 밟으며 지나갑니다. 인라인 프리스타일 경기가 열리는 춘천 국제 레저 대회 현장입니다. 국내 최대 레저 대회라는 명성답게 전 세계 15개국에서 210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2009년부터 이어져 온 대회인 만큼 꾸준히 대회를 찾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I think only about competition, only I was focused on myself, on my skating, on competition, and only a few hours I was able to look around, and the weather, the nature here in this city is amazing, and I really want to spend 1, 2, 3 days here. 국가대표 선발 랭킹 포인트를 주는 경기는 경쟁이 더욱 치열합니다. 스케이트보드 국가대표 꿈나무들도 모두 한데 모여 연습에 열중합니다. 올해 춘천 국제 레저 대회는 5시즌에 걸쳐 열립니다. 모든 경기를 한 번에 열기보다는 종목마다 적합한 계절에 맞춰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31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첫 시즌에는 롤러 3종 경기와 수상 스포츠 경기가 열립니다. 이후 6월 말에는 패러글라이딩, 10월에는 레이싱 등 여름과 가을에 맞춘 대회 8종목이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저는 산과 강이 잘 어울리는 레저 도시입니다. 이런 레저 도시에 레저 스포츠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족과 함께 오셔서 춘천의 좋은 자연과 함께 레저 스포츠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춘천 레저 태권도 조직위는 5시즌 동안 약 6천 명이 대회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이 레저 스포츠의 메카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원주시 불온 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역할을 수행할 영동고속도로 불온IC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불온IC는 오는 2027년 임시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불온 산단과 수도권 간의 접근성 향상으로 산업 물류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불온 산업단지는 지난 2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사전 입주 의사를 밝힌 여러 기업들과 본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이후 병원에서는 수술 일정이 지연되거나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충북 보은군에서는 도랑에 빠진 33개월 아이가 병원을 돌다 끝내 목숨을 잃는 등 안타까운 일이 잇따랐습니다. 전공의에 그치지 않고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과 휴진으로 정부에 맞섰습니다. 의사협회는 총선 전 낙선운동까지 꺼내들며 가세했는데요. 의대생들도 집단으로 휴학계를 내고 여태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대를 가진 대학의 대부분이 정원 증원을 담은 학칙 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건데요. 그런데도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철회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방치한 채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의사 집단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고울 리 없겠죠. 우선 병원으로 돌아오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 정부와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료개혁은 의사를 위한 게 아닌 환자와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서는 지역 소멸 문제와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 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학생들이 주로 문을 닫고 있는 경남 도내 학교의 현실과 지역의 노력까지 함께 짚어봅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이 꽉 찼던 교실 모습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빨라지는 소멸의 시계 사실 멈출 수는 없죠. 지금 경남의 학교 풍경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잊히기 전에 애쓰고 있는 지역의 노력도 함께 조명합니다. 김해시 한림면 가산마을에 유일했던 학교. 한림초등학교 가산분교는 15년 전 졸업생 3명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 반에 60명씩 6학급, 전교생 300명이 넘는 때도 있었습니다. 참 잘 나갈 때는 이 학교에만 운영 잘 될 때는 그거로 이랬는데 밤새 뭐 그만 이러고 또 안 좋지. 이거 뭐 살리려고 해보이 되지도 안 하고 뭐 학생 수도 그거 하고 그러니까 뭐. 경상남도는 인구 절벽 앞에 바짝 서 있습니다. 2024년 경남의 초등학교 입학생은 2만 3천여 명. 지난해보다 약 3,400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오는 2026년이면 10,000명대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경남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군. 이곳 화정면에만 무려 4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 화정초등학교만 남았습니다. 두 학년을 합쳐도 겨우 3명. 3학년과 4학년, 5학년과 6학년이 복식 학급으로 운영됩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는 정말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작은 학교를 가급적이면 살려서 지방의 학교를 두려고 노력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학교, 마냥 손을 놓고 있진 않습니다. 작은 학교는 교실 재구조화 사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학생들은 행복을 먹고 자랍니다. 부산에서는 반에 친구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친구들이 적어서 친구들하고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학용품도 사주시고 가방도 사주시고 하니까 좋고요. 언니 오빠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서 화정초등학교가 난 좋습니다. 인생에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첫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출발선인 학교. 지역 소멸 위기 속에 학교는 마을의 존재 이유입니다. 마을이 살려면 학교가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을의 아이들 웃음소리가 나고 학교가 좀 살아있으면 그 지역의 마을도 좀 존재가 오래가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